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탄저병이 많이 오는 곳은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자, 대표적으로 공기 전염이 되는 이것도 곰팡이균 중에 하나죠. 자, 저희 난실은 그런데 안 와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가장 비슷하게 여기에 약간 좀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, 여기 뭐 점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아닐 수도 있고요. 자, 저렇게 작게도 오고요. 저보다 크게, 대략 크게 올 때는 제가 그 전 난실에 있을 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. 그때는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, 그때 형태가 어땠냐면 클 때는 대략 한 1cm 범위까지 커져요. 그리고 그 운문, 우리 구름무늬처럼 움푹 들어갑니다. 거기가 이렇게 테두리처럼 있는 상태로 쏙 들어가요. 그리고 작은 것도 움푹 들어가요. 예, 아주 지금 보이는 이런 정도, 한 2mm 정도 크기도 움푹 들어갑니다.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탄저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것도 역시 공기 전파고요. 공기 전파라. 자, 원인균은 클로메릴라 싱귤러트라고 그러는데요. 자,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콜레토리, 우리 토트리콤 클로에오스, 그리고 포리오이데스라고 그랬거든요. 자,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 작물에는 그걸 주로 오는데, 춘난에 그것도 그게 오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좀 분석을 내놓은 거 보니까 콜로메릴라 싱귤러트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주로 오는 온도대를 보면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주로 발병을 하는 걸로,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주로는 콜레토트리쿰 속 진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콜레토트리쿰은 무성생식 세대명이라고 합니다. 유성생식 세대명은 클로메릴라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잔황균에 속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클로메릴라 싱귤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공기 전파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이제 공기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병한다는 뜻이죠. 뭐 우리가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주로 이제 발병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런 이 바로 탄저병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춘난에 이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, 그러니까 환경이 불량하지 않으면 대부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희 난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난실을 모델로 또 진 데도 있어요.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높게 짓거나 공기 유통이 원활한 쪽을 가보면 거의 그 증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. 다만 공기 전파이기 때문에, 공기로 전파되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좀 자주 예찰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주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. 어쨌든 난 이분 1년, 자, 올해 이렇게 나왔다면 무려 짧아야 5년, 길으면 한 7, 8년 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중에 그게 발생한다면 여배풍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. 모양이 가구도 없이 벌어지는 거죠. 제가 한번 중투에 온 적이 있었어요. 참, 그 중간에 딱 있으니까요,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게 그걸 잘라내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.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디 있나. 워낙 사진 양이 제가 한, 장수 따지면 한 10,000장은 될 거예요. 못 찾아요. 이제 워낙 오래 또 많이 찍어 놨지만,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요. 예, 잘 못 찾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, 그래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가장 가깝다는 거죠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? 자, 확대를 해보시면, 이게 확대를 해보면 약간 들어간 듯하죠. 아이고,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린대요. 자, 요런 형태하고 많이 비슷해요. 예, 이것도 긴 것 같아요.
제가 움푹 약간 들어가 보이죠? 확대하니까 좀 들어가는 보이는 게 표가 나네요. 예. 그럼 여기도 있는데. 다른 분들 건 없는데 제게 있네요. 그러면 이게 제 거거든요. 이게. 아이고. 자, 어느 치로 화면을 돌면 이거 왜 안 가? 어라? 참네. 이렇게 하면 가나? 이렇게 가는구나. 죄송합니다. 자, 원위치 시켰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자, 환기가 중요하겠죠. 역시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환기가 불량할 때 올 수 있는 걸로 공기 유통이 원활하게 있으면 잘 오지 않는 그런 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방제약으로 예방을 할 때는 다이센 역시 다이센 45가 잘 들어요. 예, 아주 잘 듣는 편이고 굉장히 좋은 약제인데 다이센 45를 제가 요즘은 좀 안 썼습니다. 그리고 방제표에도 안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수포탁이나 오티바에도 잘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 거기까지 쓰지는 않는데 또 혹시 뭐 이렇게 연작 뭐라 그러죠? 그 방제약을 한 가지만 반복해서 쓰면은 내성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제가 가끔 쓰려고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쓰면 아무래도 훨씬 효과가 있겠죠. 그리고 역시 이제 고온 다습할 때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좀 선선한 날 하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치료는요. 이 오티바 원액을 붓으로 얇게 개서 발라도 됩니다. 그러면 치료가 비교적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게 보면은 제가 얇게 바르라고 했는데 어떤지 까보면요 굉장히 두껍게 발라놨습니다.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얇게 발라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수포탁으로 할 때는 미세분무로 앞뒷면을 골고루 분무를 해주셔야 돼요. 앞뒷면을 골고루 분무해 주셔도 치료가 잘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오면 뭐 화이품보다도 여배품에 왔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. 그 전시회 내기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차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병진이 나타나면 바로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잘 관리하는 요령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탄저병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